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온종일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적막함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이 만나는데 외로움은 도끼 오른 서리처럼 더 깊게만 박힙니다. 돈도 있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왜 내 마음은 갈수록 더 허허롭고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 올해 67이 된 정미 씨가 딱 그랬습니다. 정미 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었어요. 오전엔 복지관 요가 수업, 점심엔 고교 동창회, 저녁엔 가족 단톡방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사람들과 엮여 살았죠. 남들이 보기엔 참 활기차고 부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밤에 침대에 누우면 늘 같은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아까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지? 내가 말실수를 했나?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헛헛할까?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정작 내 마음속 깊은 어둠을 털어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무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몸살 기운에 마음까지 울적해진 정미 씨가 큰맘 먹고 단톡방에 오늘 좀 힘드네요 라고 한마디 올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고 절친한 친구조차 나중에 얼굴 보자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를 보던 정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을 맡기면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과 자식, 그리고 집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고 품격 있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칠애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10가지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 10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이 후반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삽니다. 도대체 정미 씨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웠기에 지금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까요? 돈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든든한 후반 인생을 180도 바꿔줄 10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감정을 덮지 않고 다루는 사람. 나이가 들면 감정도 무뎌질 줄 알았는데 왜 서운한 마음은 갈수록 더 날카로워질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던 섭섭함, 외로움,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나이가 들면 마치 도끼 오른 서리처럼 가슴속에 켜켜이 쌓이곤 합니다. 정미 씨가 딱 그랬습니다. 정미 씨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애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넘겼고 친구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덮어두기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덮어둔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 터졌고 결국 이유 없는 불면증과 우울함으로 정미 씨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정미 씨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서 괴로울까?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밖으로 쏟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감정을 덮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숨이 찰 때까지 산책하며
복잡한 생각을 털어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서러움이 밀려올 때는 노트를 펼쳐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죠. 놀라운 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자 마음의 응어리가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니 타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지독했던 불면증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알게 되니 비로소 인생 후반전에 진짜 평온함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고여있는 섭섭함과 후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그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어 만져주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건강관리를 생활 습관으로 만든 사람. 정미 씨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며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평온을 담아낼 그릇인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큰 마음 먹고 헬스장에 가거나 비싼 장비를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숙제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 며칠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됐지만 인생 후반전의 건강은 그런 반짝 노력만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운동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세수하고 밥 먹는 것 같은 당연한 일상의 리듬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정미 씨도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집안일만 해도 숨이 찬대라며 자꾸 뒤로 미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구부정한 내 모습과 계단 몇 개만 올라도 헐떡이는 자신을 보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미 씨는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밤새 굳은 몸을 깨웠고 낮에는 무조건 편한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를 딱 20분만 걸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그냥 앉아있지 않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였죠.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으로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소한 습관들이 정미 씨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신기하게도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자존감을 채워줬고 더 이상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까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장 숭고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 대신 딱 10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돈을 불안이 아니라 구조로 보는 사람.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면 정미 씨를 괴롭히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고개를 듭니다. 바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입니다. 여러분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진짜 여유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시선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구조로 바라봅니다. 정미 씨도 예전에는 복권 당첨 같은 큰돈 한 방이 터져야만 이 불안이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졸였고 정작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쩔쩔맸죠.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돈 걱정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매달 받는 연금이 얼마인지, 꼭 써야 할 고정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얼마인지를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지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막연히 아끼기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구조를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정미 씨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자여도 괜찮은 단단한 자아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 식당에 들어가거나 카페 창가에 앉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혼자 있으면 남들이 처량하게 볼까봐 혹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억지로 약속을 잡곤 합니다. 정미 씨도 예전에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겁부터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휴대폰 연락처를 위아래로 훑으며 무작정 전화기를 들었죠. 하지만 바쁘다는 자식의 목소리나 나중에 보자며 전화를 끊는 친구의 거절을 들을 때마다 정미 씨의 마음은 더 넉마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끄려다가 오히려 거절당했다는 굴욕감과 소외감이라는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었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가지 못했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고 내가 걷고 싶은 속도대로 공원을 산책하는 혼밥과 혼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타인에게 구걸해서 얻은 얄팍한 위로보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고요한 평온함이 훨씬 더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채우려 하면 더 커집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가 떠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휴대폰을 뒤적이는 대신 밖으로 나가 나만의 소중한 장면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단단하게 채울 줄 알게 되니 정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훨씬 가볍고 산뜻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사람 수를 늘리기보다 정말 소중한 인연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비밀, 관계를 가볍게, 깊게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맥이 넓은 게 곧 능력이라고 믿으며 무리하게 사람 수를 늘리려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합니다. 정미 씨도 한때는 단톡방 알람이 쉼없이 울려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은 드물었죠.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고 무리하게 조언을 건네다가 오해를 사고 나 또한 원치 않는 충고를 들으며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인맥을 넓히는 선택 대신 마음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깊게 소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만났을 때도 내 경험이 정답인 양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참견과 조언을 줄이고 경청의 힘을 믿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정미 씨 주변에는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뺏는 관계가 정리되니 그만큼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겼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대신 잔잔한 행복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가볍지만 깊은 관계, 그 소박한 연결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비밀, 계속 배우고 작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스마트폰은 복잡해서 못 쓰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밀어내고 계시진 않나요? 관계의 무게를 덜어낸 정미 씨가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채워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배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쏟던 열정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죠. 정미 씨도 처음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릴 때 뒷사람 눈치가 보여 도망치듯 나왔던 기억,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머뭇거림을 배움으로 바꾸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미 씨는 동네 복지관 강좌를 찾아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주제의 영상을 찾아보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거창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아는 내가 되는 것, 그 작은 도전 자체가 정미 씨의 일상에 말할 수 없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사회 참여나 봉사 활동에서도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확신, 그리고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노후의 무기력증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기 때문이죠.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는 다시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도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7번째 비밀,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며 활력을 얻다 보니 정미 씨의 하루는 어느덧 물 흐르듯 견고한 규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온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뼈대, 바로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으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정미 씨도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때우나 하는 생각에 무기력하게 침대 위를 뒹굴곤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들쭉날쭉했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다 새벽녘에야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렸고 결국 마음까지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안정되어야 내 마음도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말이죠. 이제 정미 씨의 하루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소박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취미 활동을 즐기며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일정한 리듬 자체가 정미 씨의 일상의 단단한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소식, 그리고 규칙적인 활동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니 예전처럼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예측 가능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기분 좋은 통제감이 정미 씨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리듬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사소한 규칙도 좋습니다. 내 몸을 안정시키는 그 규칙적인 리듬이 여러분의 노후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비밀, 간섭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사람. 나만의 견고한 생활 리듬을 되찾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 시선이 향하던 곳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가장 어지럽혔던 것, 바로 자식이나 배우자,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걱정과 참견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로 자식의 선택을 가로막거나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나요? 정미 씨에게도 자식은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큰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며느리는 살림을 잘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렸죠. 하지만 내 열심이 커질수록 돌아오는 건 자식과의 갈등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라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정미 씨는 밤새 잠을 설쳤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다 정작 본인의 평온함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내 인생과 남의 인생 사이에 단단한 울타리를 쳤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그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그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중을 선택한 겁니다. 먼저 물어오기 전에는 섣부른 조언을 삼가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지혜를 나누는 여유를 갖게 되었죠. 놀라운 변화는 정미 씨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니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타인의 삶을 존중해주니 역설적으로 그들도 정미 씨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그 성숙한 존중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품격 있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9번째 비밀, 감사 습관이 몸에 밴 사람. 타인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고 나면 정미 씨의 마음속엔 비로소 현재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자식이 성공하면 그때 가서 행복해지겠다고 소중한 오늘을 담보 잡히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진짜 승자는 먼 미래의 큰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든 작은 행복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정미 씨도 예전에는 입버릇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부족한 것만 찾다 보니 마음은 늘 가물어 터진 논바닥처럼 팍팍했죠.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거리를 찾는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릎 통증 없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오늘도 잘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의조리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을 가집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정미 씨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자 정미 씨를 괴롭히던 우울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어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급격히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이미 충분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미 씨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성공 뒤에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죠. 오늘 잠들기 전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줄 것입니다. 10번째 비밀, 단정한 외모와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꾸며봐야 뭐하나, 집에 사람 올 일도 없는데 대충 살지라며 낡은 옷을 걸치고 어지러운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단정한 외모와 공간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입니다. 정미 씨도 한때는 무기력함에 빠져 집안일을 놓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가고 거실 구석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죠. 외출할 때도 아무 옷이나 집어 입고 거울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이 어수선해질수록 정미 씨의 마음도 함께 헝클어졌고 거울 속 초라한 내 모습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나를 위한 단정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이나 화려한 인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매일 입는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는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비워내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미 씨는 자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집과 단정한 차림새는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강력한 자기 선언입니다. 외모와 공간이 정갈해지면 신기하게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자신감이 붙고 그 맑은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서랍 한 칸부터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외출할 때 가장 아끼는 스카프 하나라도 둘러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노후를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제 정미 씨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확신합니다. 과한 것을 덜어내고 기본에 집중하는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비로소 진짜 잘 사는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정미 씨의 변화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과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의 가장 소중한 기본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넓은 인맥을 유지해야 하며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잘 사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을 정성껏 돌보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는 그 단순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다 언제 실천하나라며 막막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 하나부터 혹은 나 자신에게 애썼다고 말해주는 작은 감사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만 바꿔나가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할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10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만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힘과 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극락처럼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